안녕하세요. 아름드리 여러분, 계절사주의 자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을목할 차례이니 또 오늘도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을목이 다른 천간 글자를 만나면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자, 갑부터 할까요? 을목이 갑을 만났을 때, 지난 시간 갑이 을을 만나면 손해라고 했지요. 하지만 을목 입장에서 갑을 이렇게 타고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좋지요. 어떻게 좋으냐? 나에게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빌 언덕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등락개갑이라고 해서 을목은 옆으로 이렇게 수평으로는 이렇게 성장할 수 있지만 을목 혼자서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높은 자리로. 하지만 갑이라는 겁재가 있으면은 이렇게 갑의 도움으로 수직 성장을 할 수 있는 좋은 글자입니다. 해서 제가 2024년 운세를 간략하게 말씀드릴 때도 내년이 갑진년이라면은 을목에게는 이것이 겁재이고 십성으로는 정제에 해당되지요. 겁재가 나의 정제를 이렇게 극을 하고 왔다는 것은 재물의 분탈, 쟁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지요. 왜냐하면은 을목은 이 갑목을 잘 이용해서 오히려 겁재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 재물을 득할 수 있는 그런 재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이 갑목을 만나는 것은 이렇게 도움받을 주변 사람이 있다, 이롭다, 이런 해석이 됩니다. 그렇지만 사주 구조에 따라 그것을 방해하는 글자가 또 있을 수도 있겠지요. 여하튼 갑목은 을목에게 좋은 글자이다. 그리고 다음 병화. 우리 병존에 대해서도 있지요. 갑이 갑을 만나고 을이 을을 만났을 때 병, 정정 이렇게 병존하는 것은 제가 계획까지 다 하고 마지막에 또 병존을 모아서 할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을이 병을 만났을 때 갑과 마찬가지로 이 을목도 목들은 병화를 해를 꼭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을목이 제일 좋아하는 글자는 아무래도 병화가 1등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좋은 글자입니다. 을목은 화초나 넝쿨, 꽃으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데 꽃이 활짝 피기 위해서는 해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자신이 활짝 피기 위해서 이 해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을목일간이 여자분이신 경우 남편복이 있으려고 하면 화가 꼭 있어줘야 합니다. 을목이 신금이 편관이지요. 경금과. 그런데 아무래도 을목은 갑목과 다르게 여리여리한 목의 성분이다 보니 이 금들을 제어하기에는 꼭 이런 화의 성분이 있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신금이 아주 을목에게는 천적 같은 그런 존재지요. 그런데 병화는 이 신금을 합거해서 묶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병화는 자신이 꽃도 피우고 이 무시한 신금도 묶어주니 정말 금상첨화인 그런 글자입니다. 그래서 을목일간이신데 병화가 어디라도 있으면은 웬만큼은 다 잘 사시는 경우가 있고 또 외모도 아주 준수하십니다. 꽃이 활짝 폈으니 얼마나 미남미녀겠어요. 그래서 병화는 을목에게 최상의 글자이다. 항상 예외는 있다는 것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정화. 을목이 정화를 보면 이것이 목생화이긴 한데 을목은 지지로 내려오면은 묘목에 해당이 되죠.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쉽지요. 묘목은 어떻죠? 습목이죠. 그 말은 을목도 습목이라는 뜻입니다. 습한 목이 이 정화를
생하려고 하면 연기만 나고, 연기만 이렇게 나고, 뭐 불은 잘 붙지 않죠. 그래서 정화 입장에서도 좋지 않고 을목 입장에서도 자신을 그을리는 그런 역할을 한답니다. 해서 멀리서 언뜻 봤을 때는 좋아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은 그 내실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해서 을목이 정화를 보면 연기만 나고 좋지 않다. 하지만 이것이 좋을 때는 한겨울 있지요. 해자축. 겨울의 계절에 을목이 자신이 뿌리가 얼게 생겼을 때는 이 정화가 있다는 것은 온실 속에 화초 같은 그런 꽃이지요. 그래서 아주 귀하고 예쁜 귀한 명이다. 이렇게 해석을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정화를 보는 것이 을목에게는 좋지는 않습니다. 자, 무토. 무토 너무 크게 썼네요. 을목이 무토를 봤을 때, 무토는 큰 산으로 표현을 하지요. 해서 간목과 마찬가지로 을목도 무토에 이렇게 자리를 잡았다는 것은 다소 외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외로운 삶을 살게 되고, 하지만 재물에 대한 복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은 많을 수 있으나 이 외로움이 좀 외로운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토 하면은 항상 제방을 한다는 것을 생각해 주세요. 토는 물을 막지요. 그래서 한겨울이라든지 수기가 너무 가다할 때 무토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답니다. 그럴 경우는 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고, 두 글자만 봤을 때는 재물복은 있지만 외로운 삶을 살게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기토. 기토는 넓은 들판에 핀 들꽃입니다. 을목이. 들꽃은 어떤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들꽃. 들판에 막 아무렇게나 피어있는 그런 꽃들을 저는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것과 다르게 들꽃은 귀함이 없지요. 그래서 을목이 기토를 보면은 좀 남들에게 하대받고 천대받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재물복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목이 무토나 기토를 보는 것이 그닥 그렇게 뭐 좋다고 표현을 할 수는 없겠네요. 나쁘다는 표현도 아닙니다. 그런 특징이 있다. 경금. 자, 을목이 경금을 봤을 때. 자, 경금이 있다 하면은 병화가 같이 있는데 경금이 있다 하면은 을목은 하초에 핀 열매가 된답니다. 이 열매는 하지만 큰 나무에 달린 열매가 아니라 화초에 달린 열매이기 때문에 그 화려함이 짧고 노후에는 그렇게 좋지가 않다. 이 화려함이 열매가 한때 잠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 경금이 우리가 을목은 간목을 보면은 등락기갑을 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이 성장하는데 유리하다고 했지요. 내년에도. 그런데 경금이 이 간목을 금금목하지요. 그러면은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제가 새 운세를 통변할 때 사주의 을목일가들이 금이 있으신 분은 지나친 신경전을 벌이지 마시라고 이렇게 은유적 표현으로 했는데, 그 말이 이런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경금은 을목에게 정관이지요. 그래서 자신의 그런 고집이나 질서, 법체계 이런 것들로 이 간목의 도움을 받지 않는 것이요. 굴러온 복을 차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을목이 경금을 보는 것은 이 간목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서 불리하고,
또 병화가 같이 있다면은 하츠의 핀 열매로 잠시 좋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 두 가지도 없고 만약에 일목이 경금이 있는데 화도 없고 수도 없다면은 좀 그 명이 조금 위험합니다. 뭐 장애를 입으실 수도 있고 건강적으로 좀 화로 재련을 해주던지 수로 금생수 수생목으로 통관을 해주던지 그런 화나 수가 좀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을목경금은 이러하다. 이해하셨지요? 자, 신금. 자, 을목신금. 신금은 을목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입니다. 이 신금은 아주 날카롭고 서리로 친다면은 정말 추운 뼈가 시릴 정도의 그런 서리입니다. 경금과 다르게 아주 음의 글자이고 금의 속성이기 때문에 추위로 쳐도 이 을목을 얼어 죽게 만들 수도 있고 칼이나 이런 물상으로 쳐도 이 여리한 하초를 단번에 베어버릴 수 있을 만큼 좀 부담스러운 존재입니다. 이것이 십성으로는 편관이지요. 그래서 여명 같은 경우는 신금이 월주나 연주에 신금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보통 화가 없이, 화도 없고 수도 없는데 이렇게 없는데 신금이 연월에 있다 하면은 동주하면은 남편 복이 거의 없을 경우가 많습니다. 사별을 하시거나 이별을 하시거나 이혼 아니면 떨어져 지내시면은 좀 괜찮겠지요. 주말 부부나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신금이 있으려 하면 꼭 화가 있어야 되고 없으면 수라도 있어야 됩니다. 이 을목은 간목과 다르게 금에 대한 취약함이 있기 때문에 항상 경금이든 신금이 있을 때는 화나 수가 있는 것을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경신임. 자, 임수. 이 수는 땅에 있는 물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수초, 물 위에 있는 수초 같은 그런 모습이지요. 연꽃도 해당이 되겠지요. 물속에 있는 꽃. 물속에 핀 꽃인데 관목은 그래도 이 수기를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큰 나무로 이 물을 빨아먹을 수 있는데 이 을목은 제가 아까 쓴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을목은 물을 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을목은 그냥 진토 안의 개수나 축토 안의 개수 정도면 충분히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물인데 이렇게 큰 물은 자기에게 부담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지 않고 또 을목은 자신이 꽃이 피기 위해서 병화를 꼭 봐야 하는데 이 임수는 어떤 역할을 하지요? 이 병화를 못 들어오게 이렇게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임수가 있는 것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수가 있다 하면은 다른 이 수를 해결할 수 있는 글자가 있는가 살피는 것이 첫 번째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유정하지 않다, 임수. 그래도 항상 수는 주변 환경이 너무 뜨거울 때 조우 역할을 해주니 그때는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개수. 개수의 수생목. 간목 개수는 그래도 유정합니다. 을목은 개수도 그렇게 반기지 않습니다. 병화를 가리는 것은 마찬가지고 이 해를 가리죠. 비가 와서. 그래서 또 좋지 않고 직접적으로 자기에게 수기를 가하니 자기가 물 젖은 꽃이 되지요. 그래서 을목이 해를 보면은 대부분 외모가 좀 예쁘시다 했는데 이 수를 보면은 밤에만 예쁜 경우 밤에 어두운 곳에 물 젖었을 때 약간 흐트러졌을 때 예쁜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을목은 개수 자체를 반기지 않습니다. 자신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이 병화를 봐야 했는데 임수든 개수든 이 해를 가리게 되기 때문에 이 해를 가리는 역할은 개수가 더 하게 되지요. 그래서 개수도 유종한 관계가 아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을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지금 2달 정도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제 강의를 이렇게 매일 시청해 주셔서 정말 힘이 나고 보람을 느끼고 너무 즐거운 일상을 보내고 있답니다. 아름드리 여러분 덕분입니다. 자,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계절사지의 자연이는 다음 시간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